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걸 왜 폐지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영어로 하면 냅이라고 해요. 내셔널 휴먼 라이트 액션 플랜. 우리 과거에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잘 살 수 있을까. 이 주무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 아닙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하고 양쪽에 두 개서 해왔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얘기하면 민주 정당성이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속에서 독립기관이고 국회에서 감시를 한다든지 또 이거 책임을 묻는 이런 근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권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기능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사 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부서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부서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왜? 대통령의 행정권과 명령권을 통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제도와 정책, 특히 예산, 국민의 세금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가 만들지만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그 안에 독소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등재한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인권 교육을 시키겠다. 아무튼 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 지금 방금 언급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이걸 알고 있는지 그 인식의 어떤 그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기본 계획을?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지 않은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작년에도 헌법을 바꾸려고 할 때 헌법 안에 있는 양성평등, 36조에 있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 할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달에 해산하면서 자기들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이 이제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싹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그리고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차이점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 성평등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나중에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 50몇 가지의 정치성.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또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뭐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다 포함한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글자 차이로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으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과제에 이제 좌측에 보면 이제 제가 목차 목록입니다. 그래 보면 하나 특징이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무부에서 명령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니군요. 그렇죠. 국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하면서 뭐 불법 체류자든지 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러 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우리 더불어 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법무부에서 만든 정책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의 평등권 보장인데요. 이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테러 분자 지금 이제 유럽에 이제 테러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도 보호해주고 예를 들어 수색을 하려고 하고 테러 문제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논리가 된 거죠. 다 기본법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차별금지 기본법을 만들자. 이게 이제 법무부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난민 및 보호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0년도에 423명에서 10년도에 7,546명을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급증이. 표를 봤습니다. 저기 보면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도 그 예멘에서 있는
그 관광객들이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난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먼저 북한 난민부터 챙겨야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명분상 해가지고 전체 국민을 이제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반대단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성평등 조항이 제정된 데 이어 정부가 차별금지법까지 정비하겠다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30여 명의 목회자들은 NAP와 차별금지법 등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바칠 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성령이 힘을 더해 주시고 제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